안녕하세요. 문어박사입니다. 택배 하차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문제에 설명된 거를 시키는 대로 정확히 구현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좀 복잡한 설명이나 구현이 많다면 자, 처음 접하는 문제는 항상 복잡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 번에 다 못하니까 나눠서 블럭이나 모듈이나 이런 단계로 나눠서 구현하거나 검증하면서 확인하면서 가는 게 가장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접근해 나갈 거냐? 제일 첫 번째는 입력 테스트 케이스까지 고려해서 문제를 읽고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는 겁니다. 물론 그때 걱정이 되거나 애매하거나 이거 뭐지? 라는 부분이 있을 때는 잘 메모를 하면서 나가셔야 되겠죠. 자, 이 문제는 그래서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두 번째는요. 이 테스트 케이스를 손으로 한번 직접 해보는 거예요. 손으로 해보지 않고 너무 쉽게만 생각하거나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풀이를 하기가 힘듭니다. 자, 그래서 입력 테스트 케이스까지 고려해서 요런 동작이구나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문제를 먼저 정확히 이해하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내 손으로는 이렇게 풀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사람의 방법, 사람의 손으로 푸는 게 아니라 자료형, 즉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자료형을 선택하셔서 딕셔너리인지 셋인지 리스트인지 이런 걸 선택해서 실명의 그 이름들을 적어놓고 제가 문제풀이에서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죠. 실제 개들을 이용해서 요 답이 나오는지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그 자료형들을 사용해서 해보는 겁니다. 그 중에 복잡하거나 실제 구현할 때 혼동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핵심 코드를 손으로 구해 놓는 거죠. 보면서 이렇게 카운트 해보면서. 자, 그리고 중간중간 단계별로 찍어보거나 디버거나 아니면 출력으로 찍어보거나 하면서 검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완성이나 검증을 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는 먼저 택배를 투입하고요. 택배는 직사각형 모양이라고 합니다. 다행이죠. 이게 막 기역자나 디귿자 이랬으면 더 꼬일 수 있겠죠. 두 번째,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밑으로 떨어진다. 세 번째, 주어진 택배는 공간을 벗어나지 않는다. 예외적인 처리 같은 거를 방지해주기 위해서 문제를 쉽게 만들기 위한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택배 투입을 하고요. 그 다음은요, 좌우 한 번씩 빼가는 겁니다. 빈 택배를. 자, 번호순으로 뺄 수 있는 택배가 많으면 번호순, 낮은 순부터 빼내고요. 빼내고 나면 중력이 발생을 해서 다시 빠진 자리를 채운다는 거죠. 자, 이 지도는 50 곱하기 50으로 큰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되게 복잡하지 않을 수 있겠다. 물론 방법을 구현하고 체크해야 되겠지만요. 그리고 택배도 최대 100개다. 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겠습니다. 택배는 번호, 높이, 너비, 컬럼 번호 이렇게 주어지는구나.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그러니까 문제를 여러 번 읽으셔도 돼요. 한 번에 완전히 모든 걸 파악하겠다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번 읽으셔도 되니까 필요한 것들을 체크하거나 메모하거나 주석으로 적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고요. 그때 꼭 문제에 있는 그림만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입력 테스트 케이스를 보면서 이게 실제 내가 사용해야 되는 값들이죠. 프로그램에서 그것들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6 곱하기 6 지도네요. 그리고 택배는 8개가 있습니다. 자, 1번 택배는 높이 2, 너비 1, 3입니다. 즉 높이 2, 너비 1인데 3번 컬럼에 있으니까 아마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겠죠. 그러면 얘가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요 쭉 떨어져서 1번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2번 택배가 떨어졌네요. 11, 가로 세로 11자리고 2번 컬럼에 있습니다. 이렇게 쭉 떨어지면 1번 옆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택배네요. 자, 6번 택배는 2 곱하기 2 정사각형이고 1번 컬럼에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거고 떨어져서 이런 범위를 차지하고 있겠네요. 자, 이렇게 다 떨어진다면 근데 어쨌든 1, 2, 6 순서대로 들어오지 않고 7이 없네요. 8인데 9가 있는 걸 보니까 입력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건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단순하게 뭐 인서트를 하면서 그냥 순서대로 넣는다든가 번호를 생각 안 한다든가 이러면 고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보면서 체크를 좀 해두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택배를 투입해서 중력에 의해서 쌓인 게 이런 모양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그럼 정답이 어떻게 요 순서가 나왔는지를 이해하면서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을 살펴보면 택배 하차는 좌 한 번 빼고 우 한 번 빼는 겁니다. 여러 개일 때는 번호 순으로 뺀 다음엔 중력에 밀린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왼쪽으로 뺄 수 있는 택배는 둘, 셋, 넷, 요 종류들이 될 겁니다. 표시해놨죠, 이렇게. 자, 그 중에 번호가 가장 작은 애는 2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2번을 빼내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고 2번이 빠지니까 중력에 의해서 6번이 내려오겠죠. 그리고 8번도 위에 있지만 3번에 막혀 있으니까 내려오지 않을 겁니다. 아, 뭔가 택배를 처음에 투입해서 내려가는 거랑 비슷하게 밑으로 떨어지면 되겠구나. 자, 이때 문제를 역순으로 푸시는 분은 풀이해보지 못하셨을 수 있지만 모노미노 도미노 2 같은 문제가 저는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뭐 마법의 숲 탐색 이런 뭐 근래 문제도 뭐 돌아가면서 내려가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역순으로 푸시는 분들은 좀 풀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뺄 수 있는 택배를 우선순위에 따라 빼고 그 다음에 중력에 의해서 정리가 된다. 자,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이 답이 내가 지나치게 간단하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이 테스트 케이스 한 번은 꼭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 거를 스케치를 남겨놓으시면 디버깅을 할 때도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은 꽤 많기 때문에 너무 구현량이 많은 문제가 아니라면 조급해하지 마시고 손으로 한번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이번엔 빼야 되겠죠. 그럼 뺄 수 있는 놈. 자, 우리는 지금 손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나중엔 어떻게 될까요? 뭐 일일이 다 찾기는 힘드니까 단순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택배의 번호 순으로 쭉 올라가면서 빠질 수 있는 걸 찾으면 그놈이 빠지는 거죠. 다 찾은 다음에 낮은 번호 순 뭐 해도 되겠지만,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찾으면 지금 사람의 방법이니까 4번. 네, 4번을 빼면 되겠습니다. 맞네요. 그럼 실제 4번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럼 중력에 의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다 그냥 간단하게만 업데이트를 해볼게요. 안 내려오겠죠. 그럼 이 상태가 유지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왼쪽에서 빼야 되니까 6번, 8번, 9번 중에 6번이 되겠죠. 죄송합니다. 네, 제가 너무 큰 놈을 봤네요. 왼쪽으로 뺄 수 있는 6번, 3번 보러 가니까 3번이네요. 네, 자, 3번을 뺍니다. 자, 그럼 중력에 의해서 8번이 내려오겠죠. 네, 9번도 그 밑으로 내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려보셔도 되게 좋은 거예요. 자, 8, 9번이 이만큼 내려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빼야 되니까 8번은 막혀서 못 나가네요. 그러면 5번, 1번도 막혀서 못 나가고 9번이니까 5번이 더 낮은 번호라 아마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3번, 5번. 그럼 얘들이 빠졌기 때문에 8번이 이런 모양으로 있을 거고요. 9번이 그 위에 쌓여 있겠다 라는 거 정도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여기에서 바뀌지 않았으니까 굳이 왼쪽 오른쪽은 이대로 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 왼쪽으로 가는 건 6번, 8번, 9번 중에 6번이 제일 작네요. 6번. 그럼 아마 1번, 이게 비었지만 8번이 이렇게 내려온 상태로 있겠죠. 자, 오른쪽으로 빠지는 건 1번, 8번, 9번이니까 1번이 빠질 거고요. 그 다음 8번 위에 9번이 요 제일 밑에 쌓여 있겠죠. 그래서 8번, 9번 순으로 빠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동작을 하나하나 다 그리실 필요까지는 없겠죠. 근데 적어도 체크를 하거나 손으로 크게 그린 다음에 또는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건 한번 가보셔야 문제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까지 손으로 해보셔야 이거 지금 내가 사람이니까 왼쪽부터 보면서 했는데 실제 코드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한번 해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파악하셨다면 그 다음 단계는 자료용을 정하시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얘를 가지고 코드를 급해서 막 짜기 시작하면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 문제를 계속 푸시는 분들이야 덜 하겠지만 많이 안 풀어보신 분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겠죠. 자, 그럼 얘들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네, 여기서 저는 문제를 많이 풀면 유리한 게 왕실의 기사대결이란 한 2, 3년 전 문제쯤에서 이런 직사각형들이 뭐 서로 밀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하게 또는 역순으로 풀어서 처음 본다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우리 택배 번호들이 쭉 있고 좌표가 있으니까 네, 저는 여기 미리 그려놨습니다. 자, 유닛을 시작하는 SISJ 좌표, 그 다음에 비욘드 그거를 지나가는 EI, EJ 좌표로 잡으면 네, SI부터 EI 전까지, SJ부터 EJ 전까지를 쭉 뭐 칠하거나 체크하거나 이러면 다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뭔가 박스 하나하나는 택배 번호별로 시작, 그 다음에 끝 좌표, 끝은 이제 넘어서는 좌표입니다. 우리 파이썬에서 포문 같은 거 뭐 쓰기 좀 편하게. 자, 물론 시작 IJ 좌표와 HW로 저장을 해도 됩니다. 이게 이제 이전 왕실의 기사 대결 같은 데서 푼 방법이라 지금은 그냥 좌표로만 조금 다르게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 거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 푸셔도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리스트를 쓴다. 뭐 정렬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서 체크를 해보면서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만약에 쓴다면 이 유닛들을 딕셔너리를 사용해서 1번 택배 상자다. 그러면 시작 좌표 1번이면 여기겠네요. 53 SISJ 끝 좌표 넘어서니까 74가 되겠죠. 뭐 2번 택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스타트 IJ 끝 IJ 이렇게 해서 넣어놓으면 뭐 번호 순으로 쭉 한다든가 그럼 꺼내면 되겠죠. 있는 것들. 이런 형태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얘가 지워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BGTD 같은 걸로 있는지 없는지를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유닛을 딕셔너리로 해서 좀 보관을 해보자. 그리고 얘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까 BGTD를 사용해서 얘가 존재하는지 아니면 없는지를 만들면 되겠고요. 이렇게 맵을 표현해야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제가 이 차원에서는 뭐 쓰는 것처럼 ARR이라고 만들고 그냥 이 좌표랑 똑같이 해놓으면 그림이랑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패딩 0으로 두 개를 묶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패딩을 해서 인덱스 번호를 조금 일치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략 ARR, 유닛, 뭐 V 이런 거를 가지고 얘를 할 수 있는지 두 번째 단계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시간 복잡도나 공간 복잡도는 지금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죠. 자, 쉬운 문제일수록 단단하게 풀어가시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자, 입력을 받으면 K라는 택배 번호하고 하이트 위스, 뭐 컬럼 번호 이런 거를 받죠. 그러면 SISJ로 변환시키는 건 뭐 간단할 거고요. 그래서 저장을 하는 겁니다. 또는 택배 투입해서 떨어뜨려서 저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1번부터 9번까지 유닛 안에 시작 IJ, 끝 IJ를 가지고 있는 것들로 만들어질 거고요. V에는 뭐 존재 이렇게 표시를 해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어레이에는 이렇게 마킹을 해놔야 될 겁니다. 그럼 디버깅에 편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1단계에서 요런 ARR하고 그 다음에 택배 상자들하고 어느 게 존재하는지 뭐 빼내진 건지 이런 놈들이 있고요. 정답을 저장해야 되니까 뭐 answer 이런 것도 다른 문제에서 많이 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하나씩 추가를 해가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투입이야 중력의 역할로 해야 되는데 그럼 투입을 어떻게 할 거냐? 아까 1번이 있었죠. 또는 여기에 이런 사각형 하나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전 문제들에서 있는 것처럼 이 밑에 걸그치는 게 있는지를 쭉 보면서 내려가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아마 이런 체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복잡도나 이 접근 방법이 터무니가 없는지 이런 거를 좀 체크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즉, 이 좌표는 AND I고 이 끝이 여기가 SJ니까 여기는 AND J겠죠. 이 좌표가 그래서 EI, EJ일 겁니다. 그럼 우리는 밑면만 특정을 해보면 될 거예요. 밑면만. 그래서 이 SJ부터 EJ 전까지 요 EI에 있는 놈이 왜냐면 요게 있어야 되니까 요게 비어 있는지를 체크하다가 막히는 게 나온다.
그럼 그 행좌표가 얘가 떨어지는 바닥 위치가 될 거란 얘기죠. 자, 우리는 요 범위 같은 거를 뭐 마크한다 이러기 위해서 사실 요 안에를 EIEJ로 넣어도 되는데 저는 요 점, 지나치는 점을 EIEJ로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밑으로 쭉 요 밑변 너비만큼 보면서 가면 되니까 진짜 최악의 경우에 이 밑칸이 가득 있다고 해도 요것만 체크하면 되겠죠. 50 곱하기 50, n 곱하기 n. 많은 작업이 아닐 거예요. 자, 그래서 ARR에서 내 밑변에 있는 거를 쭉 내려가면서 막힌 데가 나온다? 그럼 그 막힌 데가 바로 내 바텀이에요. 나는 그 위에 놓일 거기 때문에. 끝까지 안 막힌다? 네, 그럼 n 플러스 1. 요 지점이 내 바텀이 되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있는 1번 택배도 네, 아마도 SI5, SJ3, EI7, EJ는 4. 네. SIJ, EIJ를 구한다면 1번 블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양으로 생기게 될 겁니다. 물론 이걸 표현하는 건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정확히만 정해 놓으시면 돼요. 정확히만. 이거를 애매하게 정해 놓으시면 이 경우하고 저 경우에 내가 머릿속에서 그냥 혼동하면서 다르게 표시하면 이제 그런 데서 디버깅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잊지 않게 손으로 따져보면서 그리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료형을 사용해서 풀 수 있는지를 한번 머릿속이나 손으로 내가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자, 택배 투입 들어왔으면 네, SI, SJ 알 수 있죠. 그러면 밑에 EI, SJ, EJ 사이를 쭉 가면서 막힌 부분이 나가면 그게 내 새로운 EI, EJ가 되는 거고 행이 되는 거고 사실 열은 안 바뀌어요. 그쵸? 밑으로만 움직이니까. 네, 그래서 행 번호만 2개 바뀌는 겁니다. 그럼 유닛에다가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택배가 들어오면 또 해당되는 K 번호에다 저장하고 그래서 택배 투입을 하면 네,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ARR에다가 뭐 그리는 거야. SIJ부터 EIJ까지 쭉 자기 K 번호를 적으면 되니까 지우는 건 그냥 0으로 지우면 되니까 네, 그 상태 정도가 되겠네요. 자, 택배 투입은 그래서 아랫변만 체크해 보면 될 거고요. 그럼 하차는 어떻게 할 거냐? 네, 번호 순으로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되나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아마도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번호순 1번을 먼저 보는 겁니다. 자, 다만 1번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 7번 없잖아요. 보려면 네, BGTD를 꼭 체크해 가야 되겠죠. 있는 거다. 이런 부분들은. 자, 그래서 1번에 왼쪽이 비었는지를 체크합니다. 자, 왼쪽은요. 아마도 네, SI가 정해져 SJ가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SJ 바로 밑에 열부터 SI부터 EI 전까지 네, 이쪽으로 떨어지는 거랑 똑같아요. 아까 중력 밑으로 떨어진 것처럼 이쪽을 보면서 네, 가는 겁니다. 또는 뭐 덧셈 같은 걸 한다면 이전에도 그렇게 좀 풀었었기 때문에 네, 0부터 SJ 전까지 0부터가 아니죠. 1부터 SJ 전까지 합계를 구해서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요 왼쪽 면을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라도 장애물이 있다면 그 다음 2번으로 가는 겁니다. 자, 2번에 보면 없네요. 그럼 얘가 선택되는 겁니다. 선택되면 정답에 추가하고 없으니까 여기서 빼고 여기서 빼면 이제 유닛은 있든 어떤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굳이 지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아마 왕실의 기사 대결이나 이런 류의 문제들도 제가 BTD로 있다 없다를 체크해서 풀어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지워야 되겠죠. 그럼 이 자리를 다 0으로 지워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요. 중력. 자, 이거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애매하면 다른 방법으로 바꾸든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중력은 어디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은 그냥 전체를 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전체를 다 한다. 어떻게 돼요? 아니, 얘에 대해서 먼저 중력을 했는데 안 떨어졌어요. 근데 얘에 대해서 중력을 하니까 떨어졌어요. 그럼 여기에 뭔가가 얘가 8번이 요만했다면 얘도 또 떨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전체 유닛 박스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행번호 오름차순 정렬을 한다면 해야 되겠다. 물론 이런 기역, 니은 이런 모양이 없기 때문에 이건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근데 사실 그럴 필요 없이 조금 더 좋은 방법은 이런 거겠죠. 자,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시간 내 문제 없는 걸로 하셔도 돼요. 자, 2번을 지운다. 네, 뭐 BTD에 이렇지만 아직 2번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윗면에 닿은 애들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 6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6번 윗면에 닿은 애들이 떨어지겠죠. 물론 얘는 중력하면 얘 때문에 안 떨어지겠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할 수도 있고 제귀 같은 게 생각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귀로 문제를 푸시는 경우도 있지만 시뮬레이션에서는 가능하면 그렇게 푸는 건 좋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네, 단순한 방법입니다. 여기에 있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내 좌표 위에 있는 애들을 쭉 어레이를 체크하다가 만나는 박스가 있으면 걔들을 떨어뜨려 주는 거죠. 정렬해서 박스별로 하셔도 상관없고, 네, 위쪽에 있으면 어쨌든 그게 달라질 테니까요. 그래서 쭉 체크를 하면서 안 떨어뜨린 애들을 떨어뜨리면서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뭐 제일 효율적인 건 나한테 닿는 면, 떨어진 애한테 닿는 면만 위에서 체크해서 가는 건데 굳이 짜시면 그렇게 짤 수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짤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그 위에 행들에 있는 애들을 쭉 해주고 그렇게 전체를 순회해봤자 50 곱하기 50. 네, 굉장히 작은 철이죠. 자, 그래서 만나면 아까 우리 처음에 중력 작업한 거 있잖아요. 그 놈을 만나면 요 밑변 쭉 내려오면서 만나면 거기로 이제 옮기는. 그럼 이때는 원래 있던 자리는 0으로 새로 바뀔 자리에는 내 번호, K라는 내 번호로 그려주는 걸 해야 되겠죠. 자, 요 작업들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뺄 때 엔서에 넣어주고 빼면 V에 표시해주고 네, 이런 걸 체크하셨다면 구체적으로 이 동작을 짜보기 전에 지금은 사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야, 이거는 진짜 무식하게 해도 시간 문제가 안 생기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복잡도를 한번 계산해 보시는 거예요. 자, 일단 개수는 m개예요. 그러니까 m번, 즉 100번 택배를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왼쪽, 오른쪽 똑같죠. 근데 100번 택배를 빼는 걸 해야 되는데 뭐 택배 투입하는 거야 그냥 100번 하고 끝이니까요. 사실 뭐 투입을 한다. 100번 곱하기 어떤 작업을 한다지만 100번 양쪽으로 뺄 때 어떤 작업이 필요해요? 네. 여기서 빼는 작업을 할 때 필요하면 이쪽을 다 체크해야 될 수도 있겠죠. 긴 거라고 하면 거의 n 곱하기 n, 50 곱하기 50. 물론 저만큼 안 돌 겁니다.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요. 네, 빼는 건 그냥 빼면 되겠죠. 중력 작업도 100개에 대한 걸 할 수도 있겠죠. 이거 워스트 케이스를 막 해보는 거예요. 한번 뺄 때마다 물론 이건 줄어들겠지만 100개의 중력 작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사실 그 다음 택배죠. 그러니까 제일 큰 요 작업, 그것도 여기를 if로 체크하면서 루프로 돌리는 작업이지만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2500이니까 25 곱하기 10의 6승번. 네. 대략적인 단순 계산을 10의 8승 안팎으로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웬만하면 충분하겠구나. 2% 체크하는 것들이지만 그렇게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네, 검색이나 이런 작업을 뭐 단위 작업을 하신다면 더 짧아지겠죠. 50 곱하기 50에 Q 곱하기 Q 어떤 검색이나 체크 작업이라고 하면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워스트 케이스에서도 충분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자료용을 쓸 수도 있겠지만 뭐 중복이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실 때는 뭐 셋 같은 걸 쓰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요렇게 자료용을 가지고 내가 손으로 하면서 네, 지금은 여기가 많으니까 요 동작하고 요 자료형에 따른 손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핵심 코드나 이런 걸 적어 드리진 않고 손으로 해보면서 요 면을 쭉 체크, 왼쪽 면을 쭉 체크, 왼쪽으로 오른쪽을 체크, 사실 요 정도밖에 없는 거죠. 네. 그 다음에는 박스가 이동했으면 네, 이동 정보 유닛에 넣어주고 네, 이건 사라지지 않으니까 똑같죠. 얘도 관련 없죠. 어레이라고 하는 거에 기존 좌표 지우고 새 좌표에 표시해주고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막 겹치는 걸 자꾸 복잡하게 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입력을 받고 뭐 핵심 코드 정도만 체크를 해보면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입력 준비를 해놓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택배 투입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인덱스를 맞추기 위해서 위쪽, 네, 이렇게 n 플러스 1개, 왼쪽에 0을 패딩을 했고요. 오른쪽하고 아래쪽은 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만들어 뒀습니다. 자, 그리고 요 택배 번호, 높이, 너비, 열 번호를 입력을 받았고요. 자, 저는 예전 문제에서는 요 자체 비슷하게 써서 했지만 지금은 요 범위 약간 다른 방법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즐겨 쓰는 시작 IJ 좌표, 끝 IJ 좌표를 눈으로 보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들어 보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시작 I 좌표는 어떻게 될 거냐? 네, 이 그림을 보면 일자리를 처음에 여기 두고 떨어지는 그림 설명이 나오죠. 그러니까 행은 1, 시작행은 열은요? 네, 아예 여기 열 번호 C가 주어지니까 컬럼이 네, 이게 되겠죠. 스타트 IJ는 그래서 1 무조건 그다음 받은 컬럼이 될 겁니다. 그다음 end는요. 여기서부터 높이까지. 네, 물론 저는 요 높이를 여기에다 더하면 요 범위를 넘어가죠. 그러니까 비욘드 딱 넘어선 자리로 했으니까 1 플러스 H. C도 네, 컬럼 위치도니까 넘어 위치니까 1 더하기 네, 위스. 이렇게 해주시면 네, 시작. 네, 좌표 단위로 SIJ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요 택배 박스가 시작 위치에 위치하는구나. 이제 중력으로 떨어져야 되겠죠. 근데 중력으로 떨어지려면 사실 바닥 위치, 바닥 좌표를 그냥 적어도 되겠습니다. 바닥 좌표를 확인한 다음에 그럼 걔를 그냥 바텀 인덱스 i라고 합시다. bi 하면 괜히 헷갈리니까 이건 길게 적을게요. 그다음 여기는 함수를 써주는 거죠. 나중에 짜자. 네, find bottom이라고 해서 뭐가 쓰일지 모르겠지만 아마 j만 쓰일 것 같은데 그냥 다 주겠습니다. 4개 단위로 넘겨주죠. 큰 차이 없을 테니까. 자, 그래서 바닥을 찾습니다. 그럼 이 바닥 좌표는 아마 아무것도 없으면 요 끝에 n 플러스 1이 될 거고, 아니면 네, 요 중간에 있다. 아마 얘가 떨어졌다. 그럼 요 좌표가 되겠죠. 지금 여기 있으니까 요 좌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바닥 좌표를 찾고요. 네. 그래서 i, 즉 인덱스 좌표를 찾았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고기를 기준으로 내 좌표를 이동할 좌표를 찾겠습니다. 자, SISJ는 있으니까 자, next. 네, next SI 지금 사실 J는 안 바뀌죠. 네, EI. 네, 세로로만 떨어지니까. 자, 그러면 바텀 좌표가 바로 네, end I 좌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스타트는요. 네, 아까 H를 더했으니까 지금 이제 H를 빼주면 되겠죠. 즉 바닥 좌표에서 네, 위로 그만큼 올라간 게 바로 스타트 좌표가 될 겁니다. 네, 자, 제가 많이 쓰는 SISJ 이 스타일을 만들려고 작업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얘가 J 좌표 빼고 요 I가 떨어진 요 좌표가 될 겁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이렇게 떨어져 있게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표시 함수를 그냥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마크라고 해서 얘는 사실 그냥 SISJ부터 EIEJ 전까지 그냥 쭉 칠하면 되는 거죠. 뭘? K를. 그래서 뭐 칠할 값 K라고 합시다. 얘를 그냥 넘겨줘도 될 것 같고요. 스타트 IJ, end IJ로 요 거기에다가 표시 번호를 표시하는 네, 함수로 하겠습니다. 자, 이전 프리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탑다운으로 짜시고 다 짠 다음에 뭐 모듈화를 하든지 하셔야지 얘를 만났다고 해서 바로 가서 짜시면 안 돼요. 끝나고 정리한 다음에 이제 짜셔야 됩니다. 지금 일단 택배 투입에 대해서 좀 할게요. 자, 그래서 번호를 ARR에다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비로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쓸 자료형이 제가 필기를 지웠네요. 유닛이라는 놈하고 요 하나하나죠. 그 다음에 비지티드, 그
다음에 answer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 뭐 answer는 상관없을 거고요. 자, 걔들을 좀 적어 놓고 하겠습니다. 자, 택배 박스들을 하는 유닛이라는 놈이 있고요. 자, V는 만들 때 무조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요 100개, 번호 100개까지 있죠. 그리고 하나인데도 100번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요 느낌으로 보면. 그래서 아예 최대 101개를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존재하는 박스를 체크해 주는 거죠. 네, 박스 정보를 저장하는 거고요. 어떻게? 아까 필기 때 적은 것처럼 1번 땡땡 SISJ, EIJ 이런 좌표. 자,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자료 구조에다가 표시했죠? 요 두 개. 이 두 개를 먼저 뭐 해줬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닛의 K 자리에다가 딕셔너리에 저장하는 거죠. 자, 튜플 그 다음에 리스트 상관없을 것 같지만 갱신할 수도 있겠죠. 하다가 보면 개별 좌표를 그럼 리스트로 해주시는 게 SISJ가 아니죠. 요것도 SISJ가 아니네요. 자, 이건 시작 좌표니까 우리 옮겨갈 좌표. 네. 자, 이동할 좌표에다가 해주고 우리 여기 저장도 SI 그 다음에 또 처음부터 디버깅을 할 뻔했네요. 자, 그래서 어레이에다가 저장, 그 다음에 유닛에서 저장, 그 다음에 visited, 즉 얘가 이제 존재하는 거죠. 1 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래서 자료용을 이쪽에다가 삼성 시험은 A4지를 옆에 놓고 보실 수 있으니까 필요한 거를 적어 놓거나 주석으로 표시한 다음에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머지 하자까지 다 짠 다음에 완성해도 되지만 단계별로, 자, 이게 내 생각대로 들어와 있어야 그 단계에 뭔가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얘를 다 완성한 다음에 요 단계에서 체크해보고 가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 끝난 다음에 뭐 ARR을 찍어보면 되겠죠. 자, 다만 얘들을 다 짜야 되니까 그러면 하나씩 짜야 되겠습니다. 사실 마크는 너무 심플하네요. 그냥 찍어주는 거니까 여기다 적어도 될 만큼. 근데 여러 번 쓰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 번호를 찍는 거죠. SISJ, EIEJ에다가, 자, 그럼 얘는 사실 고민 없이 I는 SI부터 EI 전까지. 그래서 비욘드로 아예 맞춘 겁니다. 어떤 값을 적으면 될까 하면 J도 하셔도 되겠지만 이전에 아마 다른 문제를 보신 분은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빠르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별 상관없어요. SJ부터 EJ 전까지 한 번에 요 인덱스 그 개수만큼을, 개수는 EJ에서 SJ를 빼면 되죠. 요 스타일로 많이 해보셨다면, 또는 4J를 한 다음에 거기다 하나씩 집어넣어 주셔도 돼요. 자, 다른 이전에 기출을 풀어드릴 때 많이 하면 이게 좀 더 빨라요 라는 걸 제가 시간 비교를 해드렸었기 때문에 아주 예전 문제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쓰이는 방식대로 한번 해보고요. 당연히 루프로도 상관없겠죠. 자, find bottom 같은 경우는 단순하지 않으니까 꼭 한번 따져보고 하셔야 돼요. 머릿속에서 그냥 짜지시는 분이야 상관없겠지만, 자, SISJ, EIEJ 필요 없으면 나중에 뭐 없애주셔도 됩니다. 자,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를 한번 그래서 보고 가는 게 필요하겠죠. 자, 즉 EI 행부터, 바로 밑에 행부터 SJ부터 EJ 전까지 여기 장애물이 하나라도 있으면 고기가 내 바텀 좌표가 되는 겁니다. 끝까지 없다? n 플러스 1이겠네요. 여기 n 플러스 1이니까. 자, 그럼 여기를 하나씩 볼 거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 행의 합은 썸으로 구하기 쉬우니까 SJ부터 EJ까지 요 합을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합이 0이면 계속 내려가는 거고 0이 아니게 되면 뭐 끝나면 되겠습니다. 자, for i는 어디부터 해야 되냐면 and i부터 시작해야 되죠. 네, 어디까지요? 네, n까지 해야 되겠죠. 마지막 n까지. 네, 까지 어떻게 가요? 네, 요 i의 SJ부터 EJ 전까지. 즉 만약에 합쳐서 어디를요? ARR의 I 행에 SJ부터 EJ 전까지의 합이 0이 아니면, 이때는 요 조건이 낮죠. 0이면 다음 가는 것보다 0이 아니면 만난 거예요.
여기서 여기를 만난 거죠. 여기서 떨어뜨렸다, 여기를 만난 거고요. 여기서 떨어뜨렸다, 요 밑에서 만나겠죠. 그러니까 패딩할 필요 없어요. 네, 이때는 뭐 n 플러스 1을 보내주면 될 테니까. 자, 그러면 return 어떤 게 값이 되나요? 현재 i 값이겠죠. 자, i가 바텀으로 리턴하고 끝까지 하나도 안 만났다. 그러면 네, n 플러스 1을 리턴해 주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뭔가 이거는 장애물 밑에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안 맞는 건 없는 것 같으니까, 자, 물론 이걸 짜기 전에 이걸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셔도 되겠죠. 받아서 내가 이렇게 좀 편할 것 같은데 라고 한, 또는 요거에 맞춰서 저걸 다 만들어 주셔도 상관없을 거예요. 사실 어렵지 않죠. 네, 현재 내 i 값만 관리를 하면, 근데 그게 바뀌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2차원에서 익숙한 이런 모양으로 준 겁니다. 자, 그래서 끝났다면 네, ARR이 이렇게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보면 되는 거죠. 유닛도 물론 보면 요 좌표들이 SISJ로 들어가 있겠죠. 자, 그래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하나 걸고, 물론 찍으셔도 좋습니다. 디버깅, 네, 요 결과를 한번 보면요. 네, 어레이가 나와 있죠. 아이고, 다 받지 못했네요. 6, 8 이것만 들어와 있고. 자, 그래서 나름대로는 좋습니다. 왜냐? 요걸 가지고 뭐가 제대로 안 됐나? 라고 체크해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여기까지 왔는데 뭔가 아마 오타일 가능성이 되게 크겠죠. 네, 뭔가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뭐가 안 되는지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지금 당장 1번이 없었으니까 죄송합니다. 이미 잘 짜신 분들은 그냥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쉬운 문제라 충분히 여기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문제풀이를 볼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이 맞게 갔는지 표시됐는지를 네,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여기 점점 좁혀가면서 보시는 거죠. 표시된 다음 줄이니까. 자, 제일 처음에 1번이 입력됐으니까 여기에 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Shift F9를 눌러서 디버거로 어레이에 들어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오, 안 들어와 있네요. 그러면 1번에 하나씩 내려오는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때는 입력받은 거부터 하나씩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물론 이게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부터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디버거를 돌리면 ARR은 7개 7개로 0을 싸줘서 다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네, 요 위에 거랑 같이 봐야 되겠죠. 자, F8을 눌러서 한 칸씩 가면 됩니다. 자, 입력은 KHWC를 받았고 SISJ가 아마 여기에 있어야 되겠죠. 13, 그 다음에 3, 4. 자, SISJ가 13, 그 다음 EI 이제 3, 4. 요게 뭔가 문제가 있네요. 13, 그 다음에 3, 4가 돼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그 밑으로 이제 갈 때, 실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아마 거기에 표시가 되든가 뭐 이렇게 되겠네요. 바텀을 살펴보고. 이 J가 더 작으니까 사실 체크를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겠군요. 자, 일단, 그래서 잘못된 걸 찾았다면, 이 J가 잘못된 건, 1 더하기 W가 아니네요. C 더하기 W인데, 아까 제가 아마 말로는 이렇게 했을 거고요. 말하면서 치면서 보고 이러다 보면 실수를 좀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find bottom을 찾은 것도 이왕 이렇게 된 거 디버거는 한번 해보고 가셔도 되겠죠. 자, 그래서 F8로 함수를 지나서 만약에 찾았다면 7을 리턴해야 되겠죠. bottom i는 7 리턴했고요. 그러면 next ij 계산을 했는데 아마 next ij는 여기 next i는 5, 6은 뭐 8이겠죠. 7이겠죠. 5, 7 됐고요. 그럼 유닛에 그 정보가 들어가고 5374. 자, 여기 5374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V도 VT도 아마 F8 하나 더 누르면 1이 들어가고요. 표시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11이 이렇게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항상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단계별로 검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이유는 이런 사소한
뭐 실수나 아니면 잘못 생각한 건데 전체를 디버깅하면 심지어 답이 밖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게 아니라 특정 값이면. 그러면 좁혀서 찾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특히 그림이 있거나 이런 건 찾으면 좋겠다. 자, 다시 다 입력을 실험을 해보면 네, 제 이상한 짓이었으니까 네, 999-8888-621 네,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입력이. 자, 그래서 일단 요 1단계에서 입력을 잘 체크를 하셨다면 물론 여기서 또 모듈화나 이런 걸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쪽으로 가야 될 거예요. 사실 밑으로 가면서 썸을 확인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좌우를 보는 것도 전혀 다른 게 아니죠. 네. 그 다음에 그것만 다르지 빼고 중력은 똑같을 테니까. 자, 그러면 네, 2단계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택배 하차라는 부분이 될 거고요. 택배 하차는요, 네, 좌우를 반복하고 좌우를 순서대로 하고, 자, 요 틀만 제가 준비해 놓고 바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택배 하차는 제가 템플릿을 쳐놓고 이제 다시 재개를 했는데요. 좌우 반복해서 처리하는 거고요. 번호 순으로 여러 개면, 그쵸? 이 여러 개면 2번을 먼저 하는 거죠. 낮은 번호. 뺀 다음에 중력 처리. 요 순서입니다. 즉, M개, 총 M개의 박스를, 오름차순으로 존재하는 박스라면, 네, 요 뺄 수 있는 게, 뺀 다음에 왼쪽 오쪽 순으로, 그 다음에 중력 처리를 하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N번 처리를 하는 거고요. 자, 번호 순으로 해야 되니까, 아마도, 택배 박스 그냥 넘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얘를 1번부터 네, 이게 어떨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트로 만든 다음에 오름차순 해놓고 뭐 중간에 팝으로 뺐다가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전에도 아마 제가 딕셔너리 이런 방식으로 풀어드렸을 텐데 크게 차이 안 나고 그런 거를 빼다가 인덱스 문제 오류 이런 게 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 복잡도가 충분하다 라고 하면 디버깅을 하거나 이럴 때 그냥 BT들을 보고 없는 애야 넘어가 이러면서 돌아도 거의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존재하는 박스라면 즉 무슨 뜻이에요? if 네, 요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자? 넘어가자. 즉 없는 박스면 스킵하자. 전 이중으로 찍었네요 이거. 자, 없는 박스면 당연히 처리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요, 있는 박스란 얘기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박스를 가져와서 좌측, 자, 우측은 확장해서 그냥 짤게요. 이 두 개를 다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좌우, 힘들고 그냥 두 개 큰 블럭을 짜면 되잖아요. 공통 부분이 많으면 좌우만 분리해서 짜면 되고. 자, 좌를 먼저 짜겠습니다. 왼쪽을. 왼쪽이라면 어떻게 하면 될 거냐면, 여기가 스타트 IJ이고 여기가 EI잖아요. 그러니까 중력처럼 그 왼쪽 칸 SJ-1칸부터 왼쪽이 다 비어 있으면 돼요. 네, 전체 행렬 이걸 처리할 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즉 요거라면 이쪽에 합이 0이냐 요 합 좀 전에 했던 그 방식으로 한다면요. 네, 그래서 SI에 네 1부터 SJ 전까지 예, 합 네, 여기 1부터 SJ 전까지 어디까지요? EI 전까지 여기를 쭉 합을 구해가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일단 이 박스의 값을 가져와야 되니까 우리가 요 유닛에 해당 번호에 요걸 넣어놨잖아요. 이렇게 현재 좌표를 일단 좌표를 꺼내와요. 이 박스죠. 그럼 어떻게 한다? 네, SI부터 EI 전까지 행 단위로 합을 구해보는 거죠. 여기 어디부터? 1부터 SJ 전까지. 그러니까 자, 4, 자 왼쪽입니다. 지금 i를 네, si 요 행부터 ei 전까지. 자, 그다음 합계를 해줘야 되죠. 어떻게? 썸인데 i는 정해져 있으니까 ar날에 1부터 sj 전까지. 즉 ar날에 i 행에서 1부터 sj 전까지의 합을 구해서 얘가 만약에 0이 아니에요. 그러면 장애물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못 뺀다는 얘기죠. 즉 택배 하차 불가능. 그럼 다음 걸로 가야죠. 자, 그러면
함수화 시켜주셔도 됩니다. 이거 자체를 함수로 만들어도 되겠죠. 그 브레이크, 아이고. 그래서 브레이크를 하면 어디로 빠져나가나를 봐야죠. 그러면 그 다음 박스로 가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박스로 갑니다. 자, 만약에 계속 돌았는데 브레이크를 안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왼쪽에 합이 다 0이었다. 즉, for else면 뭐 많이 쓰이는 건 알고 계시죠? 즉, 브레이크 안 했다는 얘기는 모두 0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차 가능. 하차 가능한 겁니다. 자, 하차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럼 이 n번 요 차례 끝이에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 하차를 한 다음에 네. 네, 이 동작을 보는 겁니다. 아, 여기는 모두 0이니까 하차할 수 있구나. 그럼 하차 동작을 하고 탈출을 하면 네, 요 포문을 나가죠. 그러면 그 다음 박스, 그 다음 하차로 가는 겁니다. 네, 맞아요. 자, 그럼 여기서 내린다, 즉 뺀다라고 하는 건 먼저 제거를 해줘야 되죠. 자, 사실 뭐 이렇게까지 안 적어도 되는데 기존 택배를 제거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게 뭐 여긴 잘 안 보이는데 올라가면 보이겠죠? 네, 유닛도 있고 유닛을 제거해줘야죠. 아, 제거 안 해줘도 되네요. V를 쓸 거니까. 자, V 제거해줘야죠. ARR에서 제거해줘야죠. 그리고는 뭐 지금 보면 없네요. 자, 즉 ARR에서 제거해줘야 되니까 이건 마크라는 걸 만들어 온 것 같습니다. 표시. 자, 이걸 0을 주면 0으로 제거하겠죠. 자, 마크. 네, 0, 즉 지우겠다. SISJ, EI, EJ 지우겠다. 그 다음에 visited의 지금 우리 택배 번호는 num이죠. 네, 얘를 지운 처리하겠다. 네, 뭐 된 겁니다. 딕셔너리에서 굳이 빼지 않아도 돼요. 뭐 빼셔도 되는데. 자, 그리고는요. 제거했으면 네, 이제 중력 처리해야죠. 자, 그럼 두 번째는 중력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비티라고 그냥 중력 처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근데 중력 처리를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를 다 해도 돼요. 뭐 오른차선 정렬하고 이런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좌표 기준으로 해야 되겠다. 사실 뭐 다 필요하진 않지만 그냥 다 넘겨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되겠죠. 자, 처리를 할 게 또 있겠네요. 네, 뭐냐면, 자, 정답 처리를 아직 안 만들었네요. 지금 뺀 걸 우리가 찍는 거니까 눈에 보이네요. 자, 요전에 위에 만들어줘도 될 거고요. answer라는 걸 하나 만드셔서, 네, 뺐으니까 이게 정답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정답에 추가를 해준다. 그래서 자료형 같은 거를 보이는데 이렇게 적어놓고 쓰시면 결국 그거에 대한 처리를 할 거잖아요. 제가 아까 필기해 놓은 게 지저분해서 지웠습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나보는 거죠. 자, 중력 처리에서 얘들이 만약에 다 떨어졌다면 다 해줘도 되는 거예요. 오름차순 한 다음에. 그 다음 박스. 자, 오름차순으로 돌면서 이거 네, 있는 박스를 꺼내와서 왼쪽 오른쪽 처리를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기존에 어떤 게 다를 거냐? 왼쪽 오른쪽 요 처리가 다르겠네요. 자, 요게 지금 왼쪽 처리죠. 자, 확장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뺄 수 있냐 일로 빼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만 처리를 하면 된다는 쪽이죠. 왼쪽 처리. 그 다음엔 오른쪽 처리를 해야 되겠죠. 자, 이런 걸로 해서 플래그 같은 걸 쓰시면 편합니다. 네, 레프트를 처음에 왼쪽부터니까 true라고 만들어 놓읍시다. 자, 그럼 한 번 돌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레프트를 한 번 다 돌았다면 뒤집어 주면 되죠. 또는 비트를 익스클루시브화 해도 되고 1 더해서 %2로 나머지 구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얘는 뭘 위한 거냐? 네, 왼쪽 오른쪽 반복. 왼, 오, 왼, 오. 네, 영원히 반복하기 위한 거죠. 자, 그럼 얘를 그냥 해줄 게 아니라 왼쪽 처리인지를 봐야 되니까 자, if left 지금 여기를 처리하는 게 만약에 true라면 네, 왼쪽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 요 동작이니까 처리를 해주고요.
브레이크는 싸고 있는 반복문을 나가는 거니까 지금 상관없죠. else라고 하면 얘는 오른쪽입니다. 자, 이 복사할 때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복사를 안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어떤 걸 거냐면 SI, SJ 사실 이 위에서 해줘도 되긴 한데 그럼 이게 반복되니까 딱 이 부분만 뺍시다. 자, 왼쪽이면 1부터 SJ이고 오른쪽이면요 2J부터 N까지. 그러니까 AND J부터 N까지에 대한 합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왼쪽 오른쪽 이런 합계 처리가 될 거고요. 그럼 여기서 뭐만 남았느냐? 이걸 물론 모듈로 다 짜셔도 돼요. 결국 중력 처리 부분만 남았겠죠. 자, 중력 처리는 I 기준으로 지금은 내림차순 정렬한 다음에 밑에서부터 중력 처리를 순서대로 해주셔도 되고요. 그럼 이놈 되고 이놈 되고 이놈 되고 뭐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겠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 위에 행부터 쭉 가면서 뭐 이것도 쉽죠. 쭉 가면서 만나면 그놈 처리해야 돼. 뭐 이렇게 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놈 중력 처리는 아까 우리 find bottom하고 뭐 이런 마크 이런 걸 써서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중력 처리라는 걸로 제가 어디 오타를 안 냈다면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다 쓰이진 않겠지만 이렇게 다 보내시면 뭐 시간이 이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 내로 할 수 있겠죠. 즉 얘는 어떻게 동작을 시킬 거냐? 위로 올라가면서 만나는 박스 중력 처리 아래로 내림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SI, SJ니까 SI 요 위에 있는 놈부터 내가 빠졌으니까 요 위에 있는 놈만 대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될 거냐? I를 내 위에 SI-1부터 1까지는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0 전까지 1씩 빼지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처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쭉 돌다가 사실 만나면 여기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애매하면 그냥 다 해주시면 되죠. 50칸밖에 안 다니까 얼마 안 늘어납니다. 다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1부터 N까지 다 해주죠. 모든 열을. 자, 어떻게 해요? 자, 만약에 AR날에 I, J가 왜냐면 빠진 애들은 다 지웠잖아요. 0이 아니면 즉 박스면 중력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중력은 뭐 이거를 써서 하면 되겠지만 그냥 하나만 더 만들겠습니다. 드롭. 사실 얘 좌표를 알아야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스 번호는 만나는 번호가 박스 번호죠. 자, AR날에 IJ 박스 번호를 주고 그 박스면 그 박스를 밑으로 떨어뜨립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다만 생각해보면 이 위에 여기도 8 중복 처리 안 해도 사실 빠른 시간이긴 한데 갖다 끝나니까 중복을 처리해 주는 게 더 좋겠죠. 자, 제가 중복을 처리할 때 많이 쓰는 죄송합니다. 변수 네이밍이 중복을 할 땐 그냥 셋을 생각하시면 제일 편하죠. 자, 셋을 만들어 놓고 중력 처리를 한 다음에 얘를 셋에 추가하면 이 번호가 되겠죠. 셋에 추가하면 처리 안 된 박스면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즉 중복되지 않은 박스면 그러니까 AND 셋에 없어야죠. AR날 I, J가 not in set. 즉 한번 처리한 거를 또 그 번호를 처리할 필요 없으니까 걔는 이미 떨어졌을 테니까
중복 처리 안 된, 이미 처음 처리하는 박스면 내려주는 겁니다. 자, 한번 또 보고 방향 맞고, 네, 전체를 찾고, 요거를 이제 재기적으로나 뭐 큐 같은 거 저장해 놓고 하셔도 되겠지만 지금 그냥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롭을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또 나오지 않는다면, 자, 드롭, 여기서는 박스 번호네요. 넘버로 하겠습니다. 박스 번호를 받아서 밑으로 떨어뜨리는 거죠. 밑으로 떨어뜨리는 건 아까 우리가 해본 바가 있네요. 자, 이거를 잠깐 복사해 놓고 좀 참고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따져봐야 되는데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뭐 어차피 네, 요 문제 풀이를 보시는 거니까 아마 풀이 경험이 되게 많지는 않으시다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내 좌표를 일단 꺼내야죠. 떨어져야 되니까. 자, SI, SJ, 네, EI, EJ를 박스 번호가 있으니까, 자, 유닛에 네, 요 번호에서 꺼내서, 자, 꺼냈으면 요 밑단을 봐야죠. 아까 우리 본 것처럼. 자, 요 밑은 어떻게 돼요? EI에 SJ부터 EJ 전까지. 자, 그러니까 아래를 보는 겁니다. 아, 파인드 바텀을 짜놨죠. 죄송합니다. 이걸 또 짜고 있을 뻔했네요. 자, 요걸 꺼냈으니까 파인드 바텀, 즉 제일 바닥 좌표를, 네, 자, 바텀 i 뭐 똑같이 합시다. 그냥 가져올 걸 그랬네요. 자, 얘는 find bottom 함수에 네, si, sj, ei, ej를 다 주고 바텀을 찾았다. 네, 이건 진짜 가져오는 게 낫겠네요. 자, 괜히 다시 짠다고 해서 new si, new ei가 가져온 거 기준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럼 거기에다 표시를 하면 됩니다. 자, 다만 기존 거는 지워야죠. 자, 그럼 이때도 그냥 막 하지 마시고, 자, 먼저 지우고 적어야 될까요? 적고 지워야 될까요? 당연히 지우고 적어야 돼요. 한 칸밖에 안 내려왔으면. 물론 겹치는 걸 찾아서 안 지우고 이런 건 되게 힘든 짓이니까, 자, 그렇게 할 필요까지 없고, 기존 좌표를 다 지우고, 네, 이건 기존 좌표는 넥스트가 없는 거죠. 다음이, 자, 그래서 번호 표시가 아니라 지우기. 그 다음에 번호를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빠진 게 있나 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걸 저거 드롭으로 써도 되겠네요. 네, 그냥 바꾸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BGT는 지운 게 아니니까 그대로고요. 요건 바꿔줘야 되겠네요. 유닛 정보는. 자, 복사할 때 주의를 항상 해줘야 됩니다. K가 아니라 num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변수명이 똑같으니까 뭐 똑같이 쓰면 되겠다. 유닛 정보도 갱신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같이 한 번만 살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비티에서 중복 제거하기 위해서 SI-1부터 네, 위를 쭉 돌면서 박스고 이미 처리 안 된 처음 만난 박스라면 드롭을 시키는 거죠. 네, 그리고 추가한 다음에 계속 돌면 되니까 얘는 됐고, 드롭은 네, 지금 번호를 받았으니까 좌표를 꺼냅니다.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바닥 좌표를 찾고 이동할. 네, 그럼 그게 EI가 되는 거고, 거기서 H가 없네요, 저희. 네,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는 게 필요합니다. H를 가져다닐 필요는 없겠죠. 사실 높이라는 건 이 두 개의 차이니까. 그래서 어딘가에 적어 놓으시면 이게 편한 거예요. EI 빼기 SI가 높이니까, 저 H가 제가 실행을 안 시켜서 그런지 에러가 안 났네요. 네, 어쨌든 자, 이렇게 빼준 겁니다. 그리고 기존 좌표 지우고 새 좌표에 K가 아니죠, 여기도. 네, 이렇게 시험 보실 때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이 코드를 남의 코드처럼 한번 보시는 거예요. 의심하면서. 자, 표시하고 유닛 정보 갑니다. 네, 그러면 그래비티는 된 것 같고요. 끝나면 앤서를 찍어야죠. 자, 앤서를 찍으면 되겠습니다. 세로로 찍으니까, 자, 세퍼레이터를
백슬래시 n으로 해주셔야 되겠네요. 자, 물론 오타가 있으면 뭐 디버깅을 해야 되겠지만 크게 왼쪽 오른쪽 기준으로 작업을 하는 게 됐고, 자, 실행하면 그냥 에러가 날 거다라고 생각하고 맞춰보시면 됩니다. 2435 6189. 네, 지금은 일단 된 것 같고요. 그러면 사실 디버깅은 여러분들이 중간에 뭐 찍거나 이러면서 별도의 뭐 마이프린트 이런 함수를 만드셔도 되고요. 요 다음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디버깅을 해야 되면 그때 디버깅 함수 만들어서 찍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제출을 해보고 일단 테스트 케이스 두 개가 맞는지를 체크하고요. 앞에 맞았으니까 뒤에도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출한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올라가니까 그냥 멈추지 않고 잠깐 볼게요. 네, 시간이 다가오니까 많이 풀고 계시네요. 시험이 3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제출이 됐고 이건 사실 아직 안 됐네요. 시간 이슈가 별로 없는 거라 대부분 뭐 파이썬으로 푸신 분들도 시간 이슈가 그렇게 없죠. 조금씩 차이 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자, 첫 번째, 문제를 충분히 읽고 요 입력 출력까지 보면서 손으로 풀이를 한 후 그 흔적을 남기는 것도 나중에 디버깅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자료형. 저희 같은 경우엔 딕셔너리를 써서 유닛을 한다. ARR에다 직접 적어 놓는다. 이건 디버깅에 굉장히 유용하죠. 그 다음에 삭제되는 걸 딕셔너리에서 지우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BGT들을 써서 어차피 순서대로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한다. 그 다음에 중력이나 왼쪽으로 가는 건 꼭 경계를 보기 때문에 SISJ 같은 거.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요 좌표로 썼다가 이렇게 바꾸셔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편한 방법, 이전에 풀어봤던 거를 참고를 한다든가 떠올려 본다든가 하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